기준을 잡고 소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반등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조정 양상이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코스닥이 더 변동성이 크고 많이 흔들립니다. 어제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조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아직 2차 전지가 좀 대형주들이 바닥을 잡지 못하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전체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들이 최근에 이제 약세 구간에서도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4월 그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통화 정책 완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부진하게 이끌고 있는데, 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약한지에 대해서 뭐 그림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투자자 예탁금 있죠. 우리가 이제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자금들이 있는데, 그 세로 막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색은 코스닥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예탁금 하는 거랑 같은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고객 예탁금. 고객 예탁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을 보시면 최근에 54조 정도까지 증가를 했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었는데 54조를 고점으로 해서 최근에 이렇게 좀 빠지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도 영향을 유동성 측면에서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용잔고와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제가 한번 또 같이 그려봤는데, 신용잔고도 최근에 20조 원을 상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좀 너무 신용잔고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담감이 컸었죠. 근데 최근에 신용잔고가 18조까지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용잔고 추이와 코스닥 지수도 좀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약한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래대금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달부터 코스닥의 2차 전지, 뭐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노란색이 코스닥의 거래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한 4월 초 중순까지 해서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좀 코스피보다는 많이 증가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4월 중하순부터 지금까지는 아주 가파르게 코스닥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코스피 거래대금도 같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뭔가 좀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줄어들고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 특히나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가 막판에 반등을 주면서 양봉을 만들었거든요. 근데도 거래량을 보시면 최근 거래량 대비 상당히 못 미치는. 이제 뭐 6조인가 5조 얼마? 네네네. 상당히 거래량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지난 대형주 지수와 중소형주 지수의 수익률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초부터 해서 한 4월 달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이 회색이 중소형주 지수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달도 대형주보다 강했고, 2월 달, 3월 달, 4월 달은 비슷했고요. 대부분이 이제 중소형주 지수가 수익률이 월등히 강했거든요. 근데 5월 들어와서 보면 중소형주 지수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6%를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 시장이 동일하군요. 좀 크게 본 지수를 묶었을 때, 그리고 중소형주 지수를 묶었을 때를 보면 대형주 지수는 그래도 보합해서 이렇게 조정받는 거에 비하면 중소형주 지수의 수익률이 급격하게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수급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2주 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러한 ETF가 있다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스피를 사고 코스닥에 대해서는 숏을 치는 이런 ETF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2주 전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요 방향성을 보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 대비 센지, 아니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센지, 이 부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월부터 4월만 보면 코스닥이 월등히 강한 구간에 이 빨간색이 이 ETF의 주가거든요. 그때 이 주가가 많이 하락한 모습이죠. 코스닥이 강할 때는. 근데 최근에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한 그림이 나타나니까, 어제는 이 검은색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6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위로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닥 대비해서는 코스피 시장이 훨씬 강한
그런 모습을 이 롱숏 ETF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좀 내가 코스닥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ETF의 추이가 다시 연초부터 이 3, 4월 달 있었던 이 그림처럼 좀 우하향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면 코스피보다는 그때는 코스닥이 더 강한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한번 집중적으로 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원인은 우리 박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에코프로가 이 변동성을 좀 만들고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안타깝게도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쌍봉의 모양을 만들고 21선을 깨고 내려왔고요. 최근엔 60일 정도 부근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60일선 정도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을 건가? 네. 이게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네. 이제 에코프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어제도 이제 에코프로 밀리면서 코스닥이 많이 밀렸던 네네네네. 거고요. 에코프로가 시장 주도주로서의 뭐 관심도 그렇지만 이제 이게 코스닥의 지수의 연동성이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네. 그죠? 잣대로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은 어쨌든 2차 전지는 워낙 큰 시세를 냈으니까 새로운 주도주가 뭐가 될까? 뭐 반도체, IT, 뭐 오늘은 이제 컨텐츠도 강한데 2차 전지도 사실은 성장성은 좋은데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을 지금 꽤 받았거든요. 그러면 네. 2차 전지가 좀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하면 2차 전지 가운데서 뭘 또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60일선 부근에서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어제 한번 봤는데, 그거 잠깐만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가 뭐 공부해볼 만한 걸 좀 보면 어제 기준으로 제가 신용 잔고 금액이 큰 종목들 있죠. 시장에서 큰 종목들 10종목을 한번 뽑아보니까 물론 시가총액이 커서 신용 잔고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 종목들이 크게 나올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10종목 내에서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종목들이 다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부터 뭐 에코프로, BM, LNF 다 이런 종목들이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들이 매도 상위 종목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방금 보신 종목처럼 지금 신용잔고 금액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더군요. 그래서 원래 이 종목들이 개인 투자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좀 사는 종목들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견디시다가 좀 물량을 좀 내놓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이제 뭐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은 담보 부족이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테마 지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그려서 가지고 와봤는데, 고점이 지수가 12,000을 넘어섰다가 최근에 10,000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종목 단에는 아마 30%, 40% 그렇죠. 수두룩하게 아마 빠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보면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을 기준으로 제가 뽑아온 건데요.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30% 이상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개인들이 저렇게 다 팔았는데요. 그 물량을 오래간만에 기관들은 샀어요. 네, 오래간만에 기관 투자가들이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을 담는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대중의 편에 서지 않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편에 서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수익률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 사는 것들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어제를 기점으로 기관들이 이렇게 다시 이제 2차 전지를 급하게 파는 물량들을 좀 받아낸다라면 최근 가격대 정도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낙폭이 큰 종목들은 우리가 공부해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번 엔캠이라는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주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3월달 많이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지금 제자리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IRA 세부 지침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전액은 이제 부품으로 분류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필연적으로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지금은 그 기대감이 좀 빠지면서 원위치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한번 가시 있게 볼 만한 위치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장 시작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엔캠이라는 회사와 중앙 DNM이라는 회사가 합작 회사를 만든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 전액을 하는 엔캠과 그 밑에 밸류체인을 하는 회사를 같이 수직 계열화를 만들면 앞으로 엔캠은 전액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장 시작 전에 나온 부분도 한번 긍정적인 부분으로 앞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1분기 실적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조금 부진한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엔캠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150억 가깝게 증가를 했고, 특히나 주목할 부분은
전액은 별로 돈이 남는 사업이 아니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노란색 그래프입니다. 10%가 넘는 부분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엿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액을 만드는 데 있어서 리튬염이라는 스팟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좀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면 훨씬 더 NKM 입장에서는 좋은데요. 이 부분을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발표한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전액 가운데 전액 질이죠, 그죠? 그러면서 주목을 받고 아까 말씀하신 계열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시너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 이제 낙폭 과대 종목 중에 하나가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 가공 쪽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번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온 건 아닌데요. 이 수산화 리튬 쪽에 진짜 뭐 가공한다라는 이야기만 있고 숫자가 없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가공 부분의 매출액이 전년비 대비해서 꽤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이던스로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번 분기에서 흑자로 지난 분기에는 적자로 전환했다가 다시 또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화 리튬 가공 부분의 매출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리튬 관련 기업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천재 리튬도 그렇고 간폭 리튬도 강세를 보였고, 미국에서도 알버말, 리벤트 최근에 리튬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리튬 가격이 좀 이제 반등하나요? 네,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많이 작년 연말부터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산화 리튬을 이렇게 이제 양산하고 있는 회사 중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도 지금 많이 빠졌다가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양극재 회사 쪽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발표를 한다라고 공지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이 나오면 아마 주가를 바닥을 잡아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아마 정리를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기업 더 빠르게 좀 체크할 기업이 있네요. 네, 어제 이제 사모펀드 매수 강도 상위 종목으로 잡힌 종목이 DYPNF인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틀 동안 아주 크게 급락을 했는데 이 부분을 상호펀드에서 64억 정도를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1분기 실적을 보니까요, 6분기 만에 지금 턴어라운드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적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주가가 빠졌다. 이건 수급적인 요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호펀드가 64억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바닥을 잡고 조금 반등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CFD 관련해서 뭐 2차 파급이 좀 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뭐 섣불리 사실 들어가실 건 아니고요. 그런 수급의 동향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민재기 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N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